오늘 준비한 영상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731부대가 저지른 마루타 실험에 대한 영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오기까지 인간은 더욱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그 안엔 수많은 성공과 실패들이 있어 대부분 성공을 위한 한없는 시행착오 끝에 원하는 결과들을 얻어냈는데요. 하지만 그런 이들 가운데는 오직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에게 비도덕적이거나 때로는 끔찍한 방법으로 실험했었는데요. 오늘 다루어 볼 내용인 마루타 실험 또한 비인륜적인 실험이었습니다. 부대장 이시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서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일명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요제프 맹겔겔에 의해 극악무도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요제프 맹겔레와 비견될 정도의 사악한 인물 이시시로와 그가 부대장으로 있던 731부대의 만행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부대로 알려진 731부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부대를 세운 이시시로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고 그가 부대장으로 있던 731부대로 인해 한국, 중국, 몽골, 미국, 러시아 등 연합군의 군인과 민간인,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실험 재료로서 희생되었으며 이들이 개발한 생화학 무기로 인해 수십만 명의 중국인이 학살되었죠. 그러면 이런 악마 같은 이시시로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범 재판에도 회부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대체 731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부대장인 이시시로는 어떻게 처벌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이시시로는 1892년에 일본의 치바현에서 태어나 교토 제국 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요. 이후 육군 병원과 육군 군의 학교에서 군의로 근무했었죠. 일본의 군대는 만주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만주 지역은 공기도 나쁘고 수질도 좋지 않아서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자주 돌았으며 일본군은 전투를 치르다 다치거나 죽은 사람만큼 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깨끗한 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는 만주에 주둔한 일본군에게 급수 부대를 창설할 것을 명령했고 이렇게 해서 1936년에 방역급수부대가 만들어졌죠. 위장 명칭 말 그대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물을 공급하는 부대였지만 부대장으로 이시시로가 부임하면서 이 부대 명칭은 위장 명칭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바로 이 방역급수부대에서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인체 실험을 자행하기 시작했고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이죠. 그러다 1941년에 부대 명칭을 731부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731부대는 만주의 하얼빈시 핑판구에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많은 중국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중국인 외에도 조선인,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몽골인, 미국이나 소련 등 연합군 포로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생체 실험당하게 되었죠. 심지어 731부대에서는 성별, 연령, 신체 스펙을 명시해놓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까지 했고 일본군은 필요한 스펙을 가진 민간인들을 납치해서 요청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731부대의 사람들은 끌려온 사람들을 통나무라는 뜻의 마루타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마루타가 지르는 비명이나 신음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라는 세뇌를 받았죠. 이 부대에 처음 전입한 신병은 무조건 치러야 하는 신고식이 있었는데요. 공범의식도 심고 마루타를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 끌려온 마루타 중 가장 반항이 심한 사람이나 마루타로서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 한 명을 무조건 때려 죽이도록 강요했죠. 게다가 731부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수용자를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용자가 살아있든 죽었든 간에 소각 처리했죠. 또한 만약 어떠한 이유로 부대가 해체해야 할 경우에는 모든 수용자를 정리했는데요. 이 정리는 말 그대로 수용자 모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 같은 731부대. 그들의 생체 실험한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고 엽기적인데요.
수용자에게 탄저균이나 천연두균 등을 주입해서 결과를 보는 건 가벼운 수준이었죠.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마취도 없이 그대로 해부해서 내장을 빼내기도 했고, 심지어 동물의 내장과 교체를 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또한 총기의 관통력을 테스트하기도 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을 팬티만 입힌 조, 평상복을 입은 조, 겹겹이 방한복을 입은 주로 나누어 총을 쏴버리기도 했죠. 게다가 저온에서 몸의 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을 관찰한다고 수용자 몸의 일부만 얼리는 실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째로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리기도 했는데, 이때 얻은 결론이 인간의 70%는 물이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헌병에서 체포한 조선의 독립운동가 40여 명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데려와 이들에게 콜레라균과 패스트균을 주입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체 반응을 보기 위한 참혹한 실험을 다양하게 했는데요. 이 생체 반응 실험은 성인 남녀, 어린이, 영아, 그리고 임산부까지 모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질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장기를 제거하기도 했고, 여러 질병에 걸린 수용자를 산채로 해부하기도 했죠. 위를 잘라내고 식도와 장을 직접 연결하는 실험, 뇌, 폐, 간의 일부를 잘라내는 실험, 피부를 벗겨내는 실험,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적출해서 각각 상대방에게 이식하는 성전환 수술 실험 등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실험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또한 성병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해 남녀 수용자들을 서로 강간하게 해서 매독, 임지를 감염시키는 실험을 하기도 했으며, 수용자들에게 배급되는 만두에 세균을 집어넣고 배식을 한 뒤 관찰하는 실험이 이어졌죠. 윤동주, 송몽규가 당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는 생리식염수가 얼마나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에게 식염수를 주사한 실험도 있었죠. 가장 잔인한 실험 모성애 테스트. 이 많고 많은 잔인한 실험 중 가장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 실험은 바로 모성애 테스트인데요. 수십 개의 생체 실험 중 엄마와 아이를 대상으로 한 모성애 실험이 존재했습니다. 바닥이 철판인 방에 엄마와 아이를 가둬두고 철판 바닥의 온도를 천천히 올리는 것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점차 뜨거워지는 바닥 온도에 따라 엄마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극한의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를 지키는지 관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을 참으며 아이를 보호했으나 시간이 지나 철판이 프라이팬 같은 상태가 되어 버리자 엄마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엄마들은 아이를 바닥에 깔고 밟고 올라가 자신의 고통을 피했다는 것이 731부대의 실험 일지 내용입니다. 한계에 다다르면 모성애보다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731부대는 작성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는 엄마와 아기를 수조에 가두고 수조에 물을 점점 채워가며 엄마의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이 점점 채워지자 엄마는 머리끝까지 아기를 높이 들며 버둥거렸으나 이내 엄마는 아기를 발밑으로 내려딛고 서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는 731부대의 기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이길 포기한 부대의 만행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더라는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현재 중국 하얼빈의 731부대 기념 전시관에서 그 아픔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대 명칭과 위치를 이전한 것은 일본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혐오시설로 여겨져 이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님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731부대에는 바이러스, 곤충, 동상, 패스트, 콜레라 등 생물학 무기를 연구하는 17개의 연구반이 있었고, 각각의 연구반마다 마루타라고 불리는 인간을 생체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은 1945년 폐망 전까지 이런 잔인한 가혹 행위를 계속해왔습니다. 폐망 후 만행이 알려질까 두려워 흔적을 없애기 위해 살아남은 마루타들을 처형해 서둘러 증거를 인멸하고, 이시이시로는 만주에서 부산을 경유해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미처 도주하지 못한 12명의 731부대 일원이 하바롭스크에서 전범 재판을 받았고, 이들의 증언을 통해 731부대의 만행이 일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12명은 731부대의 악행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배신자로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12명을 제외한 일본은 731부대 실험에 대한 내용을 미국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731 전범들은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생체 실험에 대한 보고서는 15-20만엔, 현재 가치로는 약 3억 원에 거래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일본은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들에게 사죄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